안녕하십니까. 선거권 혼술 5월 2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긴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씨,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죠. 윤미향 파문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검찰이 고소고발을 많이 받은 그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그 검찰로 공이 넘어가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서 윤미향 씨와 정의기억연대 사건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 그런 사건인 만큼 정부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대검 간부들에게 지시를 하는 그 상당히 관심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에게 남은 시간은 뭐 그다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은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죠. 그러면은 윤미향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은 수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소환을 하고 이러는데도 좀 어렵죠. 그 국회의원이 뭐 회기 중이다 또는 뭐 내가 지금 회의 참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회의 소환이 어렵고 무엇보다 이 체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죠. 물론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방탄국회를 소집을 하죠. 임시국회를 방탄국회를 소집을 해서 회기 중이니 체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해찬 대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보호막을 치죠. 윤미향 씨 보호막을 치는 이런 것을 보면은 방탄국회까지도 열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사흘 남았는데 그 전에 뭐 소환을 할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공수처가 들어서면은 7월 중순에 이 시간을 끌다가 7월 중순에 공수처가 들어서면은 이것이 공수처로 수사가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은 공수처는 어차피 친정권적인 그런 성격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자 윤미향의 이 민낯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촉발된 것이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죠. 두 번의 기자회견입니다. 5월 7일, 5월 20일 두 번의 기자회견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는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지금 그 이후에 이런 언론 취재로 밝혀진 내용들, 뭐 안성 쉼터 문제나 기부금이 정발한 문제나 뭐 가족들이 뭐 5번이나 현금으로 아파트를 산 문제,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를 둘러싼 의혹들, 뭐 딸의 미국 유학 자금 의혹, 이런 것들은 언론 취재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고 이용수 할머니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몰랐는데 이용수 할머니의 30년 동안 쏟고 살았다. 이 이후에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자료 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온 내용들이죠. 가장 처음에 이용수 할머니가 분노를 느낀 것은 아마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던 그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윤미향 씨가 처음에 비례대표를 신청을 하면서 그 이용수 할머니도 나를 국회의원이 되는데 격려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용수 할머니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상당히 화를 냈죠. 그리고 엄한 짓을 하려고 한다,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한다, 우리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위안부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본인만 출세를 하려고 한다, 그런 그 분노를 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정대협 출신들이 그동안 그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청와대 참모도 되고 이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연장선상에서 윤미향 씨도 위안부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만 그 행동을 한다. 이것이 그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새로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영남 그러니까 대구에서 계속 활동을 하셨죠. 대구에서 거주도 하시고 대구에
그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 대구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 시민연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용수 할머니와 관련해서 영남일보 보도 내용을 쭉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 15일자 기사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2012년 19대 총선이죠. 그때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그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연세가 84 이렇게 됩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할머니는 14일 낮 12시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정기 수요 집회가 끝난 뒤에 어제 저녁 인터넷으로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회에 나가서 당당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내용입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면 북한과 아시아의 여성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영날보 기사가. 그리고 이 할머니는 15세에 일본군 위안부로 대만으로 끌려갔다가 1945년 고향인 대구로 돌아왔다. 이런 내용이 있고 2007년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정원을 통해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되는 데 앞장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영날보 기사고, 그런데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 그 점에 할머니는 또 민주통합당,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출마를 선언합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죽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 되면 일본 국왕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반드시 받아오겠다. 이렇게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용수 할머니의 국회 진출은 무산이 됐죠. 불발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언론이 그 불발된 배경에, 이용수 할머니의 국회 진출이 무산된 배경에 또 윤미향이 있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에 나가서 내가 직접 한번 해결을 해보겠다. 일본 국왕에게 사과와 배상을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만류를 했던 사람이 그 정대협을 이끌던 윤미향이었는데 그 윤미향이 본인은 정작 8년 뒤에 본인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면서 그 직접 국회에 진출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피해자는 못하게 하고 그 피해자를 이용을 해서 그동안 뭐 지금 나타나는 의혹으로 보면 뭐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리사욕을 챙겼는데 그 당사자는 나는 하겠다 이렇게 되고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직접 공천을 받아서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기 4월 전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BS 노컷뉴스라는 매체가 보도를 한 건데 단독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의 2012년 3월 8일 통화 녹취록. 이것은 제가 영남일보 기사를 인용한 그 국회 출마 선언 6일 전이죠. 그 두 사람이 통화를 했는데 통화 내용을 보면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에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죽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을 굳이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의 총선 출마를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이 싫어한다. 뭐 이런 이야기로 했다고 이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나무랍니다. 이 윤미향 씨를. 다른 할머니들이 뭐 하는데 뭐 기분 나빠하느냐.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뭐 할 것 하고 안 하고 하지 않는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죽어야 한다. 죽어가는 다른 할머니들이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씨에게 국회의원이 되면 월급은 다 좋은 일에 다 쓰겠다. 너는 걱정이 되면은 할머니 건강이 걱정된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 국회의원 출마를 만류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때 윤미향 씨는 국회의원 출마를 만류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공천을 못 받게 하는데 작용을 했는지 그런 것은 뭐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이 녹취록에 보면은 본인이 할머니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그때 본인도 국회 진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자 할머니들 중에 한 분이 이 국회에 나가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기회가 없어지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굳이 할머니가
뭐 비례대표 나가서 국회에서 힘을 받아서 좀 같이 해보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할머니는 그 피해자시니까 앞장서세요. 우리가 뒤에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진정 피해자 문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죠. 근데 그러지 않고 말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안부 피해 당사자 이용수 할머니 정치권 진출을 막았었던 윤미향 씨 8년이 흐른 이번 21대 총선에 똑같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앞세워서 출마를 해서 국회에 지금 입성하게 됩니다. 자, 이 보도가 나오니 또 민주당에서는 특이하게 해석을 해서 대받아칩니다. 우상호 의원이 오늘 기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도를 가지고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를 유발한 동기는 너가, 윤미향이 너가 나를 정치 못하게 하더니 너가 하느냐, 이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할머니의 분노를 마침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 데 대한 앙심 때문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죠. 첫째 본질은 윤미향이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가 국회에 나가서 직접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할머니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맞고 본인 피해자들 때문에 명성을 얻고 지금은 사리사욕까지 다 챙긴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윤미향은 본인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할머니는 안 되고 나는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본질이죠. 그것이 할머니의 이 분노를 유발한 동기일 수는 있죠.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은 할머니 당사자 피해자 본인이 국회에 가서 뭐 일본 왕의 뭐 사죄까지 받아오겠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것을 돕는다는 사람이 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자기는 했으니 뭐 분노할 수가 있죠. 근데 분노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너가 나를 정치 못하게 하더니 너가 하느냐, 이건 아닙니다.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해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고 하는데 못하게 하더니 너는 뭐 해결로 여태까지 하지도 않고 할머니들 이용만 했으면서 국회에서 배치 달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본질이죠. 자,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하나는 또 하나의 본질은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 동기가 어쨌든 간에 이 이후에 언론 취재로 드러난 수많은 의혹들, 제가 말씀드렸던 기부금 정발이나 안성 쉼터를 둘러싼 미스터리, 또 딸의 유학비, 남편 언론사를 둘러싼 의혹들, 5채의 집을 현금으로 산 것, 이런 것은 별개의 비리 문제입니다. 그것까지 다 물타기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해찬이나 김어준이나 우상호나 모두 다 할머니의 동기 순수성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21대 국회 처음 시작하면서 기세를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을 어떻게 흠집을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동기 순수성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의혹들, 비리 의혹들을 다 물타기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미향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도 예상을 하고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